안녕하세요. 네, 다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KTH 바스 기술팀의 이민도 형입니다. 되게 떨리네요. 네. 자기 소개인데요. 제 이름 이민형이고 제가 사주로 잡고 몇 년 동안 찾고 있는 게 개발 문화 삭제 중입니다. 개발 문화는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대로 개발하자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삭제하지 않고요. 그리고 삭제를 정말 중요해서 삭제를 웬만하면 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결국에는 테스트 케이스 통해가지고 삭제를 피해보자라는 그게 주제고요. 그다음에 삭제를 싫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삭제를 싫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 경력 15년쯤 되고요. 그리고 개발을 계속 먹고 살고 싶고 개발자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행복하게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개발을 하면서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가치 있는 개발하고 싶다는 거죠. 그 개발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가지고 결국 뭐 인류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어도 최소한 회사 이익이 되고 회사가 매출이 좋고 그런 가치 있는 개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생산성 있는 그런 생산성 있게 개발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은 똘똘한 항상 손만 쓰는 개발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볼까 저건 어떻게 해볼까 그런 정말 이제 머릿속을 개발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삭제이 저를 되게 괴롭혀요. 정말 제대로 된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게 버그 때문인가 생각했더니 버그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버그 픽스하는 것 자체가 삭제인가? 버그 자체는 당연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버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버그 잡이는 개발의 일부이지 이게 뭐 피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버그 잡이 자체는 삭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삭제를 피하면서 개발을 제대로 재미있게 가치 있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목적인데 버그 잡이 자체는 삭제가 아니다. 하지만 삭제스러운 버그 잡이 있어요. 제대로 버그 잡을 해보고 버그 잡이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삭제스러운 그런 것들을 피해보자는 거거든요. 코드를 수정하고 추가하면은요, 당연히 버그는 발생해요. 그런데 그 버그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그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버그가 없을 수 있는 거는 상관없고요. 근데 문제는 그 버그는 기존 코드에 있던 게 새로 추가된 내지는 수정된 거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버그들지 아니면은 지금 추가 코드 자체인 버그들지. 후자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코드가 잘 동작하는데 새로 추가된 코드를 인해 가지고 그 코드가 오독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버그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버그가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버그가 인지돼요. 버그가 인지되면 그거잖아요. 버그가 생겼네, 버그네. 그 다음에 고객한테서 이거 잘 동작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여간에 버그가 인지됐잖아요. 결국에는 문제는요. 버그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발생한 것과 인지하는 것, 이 간격이 멀을수록 사치스러워져요. 버그가 발생하자마자 버그가 발생된 걸 알아차리면요. 아주 쉽게 수정돼요. 왜 버그가 발생되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버그 발생하고 인지된 게 간격이 먼다는 거는요. 시간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루 뒤에, 이틀 뒤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그러면은 살짝 감감해지죠. 근데 한 달 뒤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문맥이 어땠더라? 다시 리마인드 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오래되면은요. 이게 2달, 3달 뒤에는요. 이제는 고객이 알려져요. 버그가 있다는 거를. 개발팀 내부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버그 리포트를 보고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분석하고 이걸 재현하고 노력하고 어쩌고 하고 그것도 같은 사람이 또 하면 모르겠는데 버그를 만든 코드를 수정한 사람하고 그 버그를 처리한 사람하고 다른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멀수록 시간도 멀고 그 다음에 사람도 다르다면은 버그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통의 그런 소프트웨어 조직에서는요, 제품을 개발하는 조직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유지, 보수하는 조직을 두 개로 가리게 돼요. 워낙 그 버그 잡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라는 딴 게 아니잖아요. 사람,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구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진짜 시끄러워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게 팀을 가르는 순간부터 되게 불행이 시작되죠. 팀을 가르면 사실상 그 팀 갈라지는 거 얘기 가지고 보이는 벽이 생겨요. 나는 친구 요구할 너는 유즈보스팀. 그리고 하는 거에서도 뭔가 새로운 거 개발한다.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먹어서 하는 뭐를 치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요, 좀 잘하는 사람 신규 개발로 보내고, 좀 그렇지 않다 판단하는 개발자를 유즈보스팀으로 보내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벽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 벽이 이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유발 안 되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튀기 현상입니다. 올해는 개발해놓고 도망가는 현상이죠. 팀을 바꾸거나 프로젝트를 바꾸거나 심지어는 이직하죠. 이거는 개발자 사이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 개발 회사도 그래요. 그 제품을 SI라고 그러죠. 만들어놓고 튀어버리죠. 그거 어차피 유지보수 안 하니까. 그리고 제품 납품을 심지어는 회사를 없애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삽질하게 되는 정말 원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개발을 하는 시기와 개발에서 버그가 발생하는 시기와 버그가 인지되는 그 간격이 멀어서 생각됩니다. 이 한 페이지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버그를 인지하는 것이 그 삽질스러운 버그 자비를 방지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그 행복한 개발의 핵심이잖아요. 그 간격이 멀어졌으면 어쨌든 간에 버그는 안 잡을 수는 없어요. 제품 유지부터 해야 되니까요. 근데 버그를 잡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개발자한테도 회사에서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버그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 이게 가장 그 행복의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직들도 사실상 이거는 노력을 했어요. 버그가 발생한 것 같으면 그 버그가 발생한 걸 파악을 하자. 근데 이건 보통 기존 방법학원에서 영향도 분석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했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향도 분석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어디로 코드를 수정했으니까 어디가 영향을 받아서 어디가 그래서 이런 그 사이드 이펙트가 어디 있을 것이다. 결국엔 버그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영향 분석인데 저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불가능이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향 분석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그 발표하는 주제인 뭐겠어요? 네, 바로 유일한 방법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자, 상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티셔츠 2개 갖고 올라왔고요. 한 개는 지금 저분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는요. 테스트 케이스가 유일하게 버그의 발생과 인지의 간격을 줄여줄 유일한 방법이고 이거를 철저하게 해야지 최소한 행복은 몰라도 행복의 필수가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발표 주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목적은요. 새로운 버그의 발생을 즉시 파악하는 게 테스트 케이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돼야지 삽질스러운 버그 자비도 안 할 수 있게 돼요. 그다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테스트 케이스라고 테스트 코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테스트 코드는요, 뭔가 자기가 작업한 결과물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코드예요. 근데 저는 이 테스트 코드를 테스트 케이스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요 제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일반적인 정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코드를 분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단지 테스트 코드는 자기가 작업한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코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확인은요, 보통 시스템 아웃풋 에러를 갖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과물 제대로 나왔네, 눈으로 그냥 확인했죠. 이것도 잘 동작 확인했잖아요. 내지는 직접 무슨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웹툴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가지고서는 직접 손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눈으로 보고 제대로 동작하는구나 라고 자기가 작업한 결과물을 확인해요. 이런 거는 테스트 코드라고 하는데 테스트 코드는 테스트 케이스가 아니에요. 테스트 코드 갖고는요 버그의 발생을 즉시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가 지금 작업한 것이 잘 동작하는지만을 보여줄 뿐이지 이걸로 인해 새로운 버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2유닛을 쓰면은 테스트 케이스인가?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가 테스트 케이스인데?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버그 발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새로운 버그가 발생했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기 위한 것이 테스트 케이스이지 단지 자기가 지금 작업한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건 테스트 코드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레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 이 자체는 항상 만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재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 깨지지 않고 1년 뒤에도 계속 이 코드는 정상 동작한다는 걸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그 확인을 손으로 한다면요, 결국에 그 확인을 안 합니다. 확인 안 한 이유를 들어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손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코드는 다 짰어요. 그런데 일일이 그걸 어떻게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해요.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 어딘가 문서 찾아봐야 돼요. 어느 도구를 써야 되고 어디에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그게 복잡해서 안 해요. 그 다음에 길어서 안 해요. 귀찮고.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안 하죠. 그 다음에 몰라서 여기 입력해서 뭘 넣어야지? 그럼 출력이 뭐야 되지? 눈으로 확인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지? 결국에는 이걸 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확인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화가 가능해야지 테스트 케이스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라고 말하려면은 재사용 가능해야 되고 자동화 가능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테스트 케이스의 목적인 버그가 새로 발생했다는 걸 알아채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요. 그러니까 새로 수정되거나 추가된 코드를 인하여 기존 코드에 버그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세 가지잖아요. 보장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효율적인 걸 포기하면은요, 유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테스트는 QA라는 거 익숙해지잖아요. 시스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제품 내부 계획이라는 별도 조직을 QA 팀에서 QA하고. 근데 얘네들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효율적이 않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벌써 자기가 만든 그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벌써 QA로 가는 순간 QA에서 그쪽에 실패해가지고 결과 나오기까지 피드백기는 짧아도 반나죠? 보통 3, 4일 걸려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테스트라든지 QA는요, 제품을 내보낼 때 출시할 때 조직적으로 최소한의 대응이에요. 최소한의 조직적으로 볼 때 개발자들이 다 됐어요, 버그 없어요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다 맡겨가지고 이거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해봐라는 조직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개발자 스스로가 지금 전부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QA하고 시스템 테스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QA 맡기려면 지금 당장 못하잖아요. 그 다음 피드백은 최소한 몇 시간, 아무리 바라도 몇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하나 지금 수정을 했고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장 테스트 케이스 전부 돌려봐가지고 새로운 부분가 없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벌써 개발의 맥이 끊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컴파일 타임이 10분만 넘어가도 개발의 맥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작성은 추가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어떤 작업을 하고 나면은 뭔가 수정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작업한 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이 잘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한 거 수정한 것으로 인해서 기존 것들이 버그가 발생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작업이잖아요. 이거가 안 되면은 사실 작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버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상태는 작업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 기존에 새로운 버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코드에서도 버그는 없는 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어요. 라고 해야지 작업이 끝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되는 테스트 케이스는요, 현재 작업한 것에 대해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보장하는 방법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것이 추후에는
지금 제가 작업한 거는 추후에는 기존의 코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개발하게 될 때는 기존에 있던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돌려 뭐뭐가 가능하다고요? 이건 퀴즈입니다. 자, 두 가지가 돼야지 테스트 케이스가 만족스러워요. 어느 걸까요? 안 들려요. 예,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같이 오셨나요? 아까 받으신 바로 옆분이 또 챙겨주시네요. 예.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절대적으로 재사용 가능해야 되고 자동화 가능해야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목적이라는 거는 버그가 발생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멀어질수록 삽질이 되고 이제 제대로 된 행복한 개발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행복한 개발이 되려면 이런 재사용 가능하고 자동화된 테스트 케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방치된 실패 한계는요, 전체를 다 방치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돼요. 실패 한계가 있으면요, 테스트 케이스를 안 돌려요. 왜냐면 테스트 케이스가 여기가 전부 다 성공하는 상태였다고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언가 건드렸어요. 코드를 수정하든 아니면 새로 추가하든 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니까 테스트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누구한테냐? 자기가 작업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건드린 걸로 인해가지고 버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전에 실패가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아예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작업한 것에 인해서 이것이 새로 생긴 건지 기존에 있었던 실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음 편해요. 내가 버그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게 하나도 있으면 전체를 아예 안 돌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작업한 코드조차 검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더 추가하는 작업도 안 할 뿐더러 그냥 이렇게 됐으면 잘 돌아갈 거야 라고 믿어요. 그리고 신규 버그를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 심지어는요, 버그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커밋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버그가 알고 있다는 건 나만이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못하거든요. 테스트 케이스가 전부 다 성공가 있는 와중에 하나가 실패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네가 커밋한 것 때문에 이게 새로 생긴 거야라고 밝혀지지만은 그 전에 이미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사람이 수정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 원래 있던 건지 모르기 때문에 버그가 있는 거를 알면서도 그 커밋하는 그래도 내 할 일은 했다라고 그렇게 우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100개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개가 실패하는 거는요, 99개가 남는 게 아니라 전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 역시 작업의 일부잖아요. 그것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작성한 건데 하나를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작업해왔던 테스트 케이스 전부 다를 무의로 만들어 버리는 그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전부 성공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목적이 그 성질스러운 버그 잡이를 안 하려면은 현재 있는 테스트 케이스는 반드시 전부 성공하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커밋의 조건을 보면은 일단 컴파일과 안 되는 코드를 커밋하는 건 이거는 일단 이런 경우 지금 없겠죠.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꽤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컴파일과 안 되는 코드 되면은 다른 개발자들이 같이 작업 못 하잖아요. 다 개발이 스톱되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반드시 기존에 있던 테스트들이 전부 다 성공하는 상태에서만 커밋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하나가 실패하면은 전체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가 안 되고 다시 다 전부 다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컴파일시의 경고요. 컴파일에 나오는 경고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는 버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컴파일할 때 찍어주거든요. 근데 이 경고도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코드를 수정하고 추가했는데 컴파일 경고 생긴 거는 나를 위해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소스를 작업하기 위해서 소스를 다운받았을 때 컴파일 경고가 하나도 없었다면은 자, 제가 커밋해서 생긴 모든 그런 컴파일 경고는 제 코드로 인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항상 한 개도 없다를 지켜버리면 계속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져왔을 때 이미 컴파일 경고 한 개라도 있었으면은 이거는 나로 인해 생긴 건지 아닌지 구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컴파일 경고에 전혀 무관심하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커밋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더더욱
특히 테스트 케이스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테스트 케이스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해야 되는지를 수치가 나타내고 커버리밖에 없거든요. 테스트 케이스 돌렸더니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 지나갔다.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테스트 커버리지가 최소한 50, 60, 70이 됐을 때만 커밋하자. 이 얘기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그거 커버하는 게 50, 60, 70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됐을 때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번호받아가 돌려봤더니 커버리지가 우리가 70을 약속했는데 60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테스트 케이스는 아예 안 맞는 것조차 그거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더 심하면은 저 커버리지까지도 만족해야지 커밋할 수 있다. 이런 커밋할 때 팀 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일 경우와 커버리지도 마찬가지로 목숨 걸고 딱 한번 깨지면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테스트 케이스 말씀드렸고, 이제 현실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어떤 소셜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기존 프로젝트에서 참여를 하면 테스트 케이스가 전부 없는 경우도 있죠. 있죠. 이건 이제 사실스러운 버그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개발하고 튀겠다라든지. 테스트 케이스인데 가짜 테스트가 있어요. 전부 다 시스템하고 프린트 에러만 찍어놓은 경우. 제 이름이 썼다는 테스트 케이스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 어서션이 없는 거는요, 자동화가 안 되고 눈으로 출력된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테스트 케이스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리고 코드 안에 그냥 시스템하고 찍어놨다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테스트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실패하고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들이. 그러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잘 해볼 의지조차 없어지죠. 그거부터 돼야지 뭐 어떻게 잘 될 텐데 이미 다 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요, 버그를 알고 커밋해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죠? 현실에서는. 그리고 깨지기 쉬운 테스트 케이스. 들여다보면은, 이 테스트 케이스 지금은 성공하지만은, 요거는 한 달 뒤면은, 이건 실패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요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없는 경우 얘기 들어보면요,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그 다음에 브로코드 짤 시간도 없는데요. 그리고 가짜 테스트 케이스 만든 걸 보면요, 그래도 테스트 코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깨지기 쉬운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개발자들 전부 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손이 오래 많이 가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도 그냥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나는 열심히 해봤자 팀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는 효과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뒤집힐 텐데 그거잖아요. 만약 요구사항이 바뀌고 스트럭처가 바뀌어가지고 본 코드가 싹 바뀌어버리면은 거기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부 뒤집힐 텐데 이거 해봤자. 그리고 자동화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아까 말했듯이 재사용 가능해야 되고 자동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화하기 어려운 거. 특히 UI 관련된 건 상당히 난 자동화하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테스트 케이스의 목적은 다시 한번 생깁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하는 건 결국은 삽질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삽질을 피하는 방법 내지는 어쨌든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개발자 개개인한테 네가 열심히 적용을 해, 테스트 케이스 열심히 작성을 해 라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 개개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차원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원해야 될 거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정이고요. 그러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하면은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테스트 케이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이러이러고 했는데 그거를 다 한 방에 해치워버리는 그 요인이 일정입니다. 일정 하나 박아놓으면은 잘해보려는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무효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프로젝트 차원에서 일정으로도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적으로도 지원해야 되고요. 테스트 케이스 작성이 너무 어려운 경우, 코드 작성이 너무 어려운 게는
프레임워크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개발자도 지원해야 돼요. 요거 하나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차원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프로젝트 차원이라는 건 개발자 개인한테 너희가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싶으면 작성해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관리자 내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결정권자, 그 경영자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경영자를 깨우쳐야 됩니다. 사실 여기 듣는 분들은 이제 관리자, 경영자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깨우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대상으로서 이제 경제를 들면 경영 여기 계신 분들이 깨우치셔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상을 해볼게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 들어갔어요. 외국인이 이상적인 잘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들어갔더니 테스트 케이스 빵빵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전부 실행할 때 전부 성공하고 있어요. 와, 일단 이것만 해도 일단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거기에 테스트 케이스 코드를 보니까 이 모듈을 각각 사용하는 그런 샘플로 돼요. 그래서 내가 작업해야 되는 거기에 어떻게 어떤 입력을 넣으면 어떻게 출력이 나오는지 그런 샘플로도 되고 코드 파악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기능을 추가하는 새 테스트 케이스 추가했어요.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 추가하지 않으면 커버리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커버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를 실행하니까 저쪽 어디서 하나 실패하고 있어요. 아, 내 코드를 인해가지고 바로 기존 코드가 자율로 동작하는 버그 발생을 그 자리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픽스하는 건요, 순식간에 하게 돼요. 그냥 안 알아요.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 지금 다다다 이렇게 이런 수정한 내용하고 발생하고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현실은요, 국내에 어느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왔어요. 테스트 케이스가 전무하든지 실패하고 있어요. 막 2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전에 실행해 보려니까 실행해 볼 것도 없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런 시스템을 빌드하고 디플로이하고 그 다음에 런닝 시키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죠. 보통 이런 곳에서는요. 테스트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작업을 하려고 분석하고서 하니까 들여다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서도 되게 빈약해요. 그러면 이제 본 코드를 보면서 여기에 입력에 뭐가 들어가는다고 가정을 하면 뭐가 나오고 막 되게 어렵게 그거를 분석해내죠. 아까의 예서는 테스트 케이스에 들어갔던 값들이 샘플이 돼가지고 아, 이 값들이 들어가면 이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로직을 한 수씩 따라가면서 여기가 if고 여기가 루프가 어떻게 되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겠다라고 막 추측을 하면서 막 가정을 하게 되죠. 분석조차도 힘들어요. 파악하기도요.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하고 동작 확인을 눈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자기는 작업을 끝냈다고 커밋을 하고 나서 어쩌고 마무리 지었는데 석 달 뒤에 버그가 리포트 되어 그 다음에 그 버그가 위에서는 이제 그 버그를 누구한테 줄까 할 때 누구한테 줄지 모르니까 일단 누구한테 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버그 리포트를 가지고 그거를 버그 이거 왜 나오지? 어떻게 하면 나올까? 그냥 재현하는 것도 어렵고 재현하고 그리고서 분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치를 통해 가지고 결국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버그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용을 비교해 볼게요. 전자 같은 경우에 이상적인 경우에는요,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비용이 들 거예요. 제 경험적인 걸 보면은 보통은 테스트 케이스 적당량은 그냥 라인수만 따져서 본 코드 라인수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것도 본 코드 작성하는 거에 못지않게 시간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죠. 적지 않죠. 와, 본 코드 작성할 시간도 없는데 테스트 케이스 그만큼 해야 된다고? 어쨌든 그 비용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버그 픽스하는 거는 저는 순식간이라고 봐요. 거의 고민 안 되고 그냥 버그가 보이는 순간 고쳐진다고 봐요. 저는 거의 0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현실의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 작성 비용은 없으니까 0이에요. 그리고 추후에 그 버그를 픽스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서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유지보수 그런 팀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비용이 아주 커가지고.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전자, 후자의 경우. 그래서 전혀 확신한 건데, 전자가 후자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얘기 따지면 돼요.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더 비용이 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되면 유지보수 인력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동기부여 안 되고 운영 잘할 요요 안 되고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회사 내에서도 분위기 다운되고요. 그 다음에 이직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게 돈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개발자가 떠나는 조직은 개발자 내에서도 벌써 느낌으로 알고 그 다음에 별로 해석하지 않고 소문나고 그러잖아요. 그 비용을 생각해보면은 이건 여기 기초적으로는 여기 언급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석해 보니까. 어쨌든 흔히 말하는 저 회사는 그래도 제대로 하려는 그런 소프트웨어 조직이다 회사다 라는 것하고 저 회사는 그렇지 않아. 어쨌든 간에 저기는 사람 장사하는 곳이야. 내지는 3년 하시게 집 다 빼먹고 내키는 조직이야. 막 그렇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는 걸 넣은 거는 경영자, 관리자가 이거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말 과연 어느 쪽이 비용이 더 클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일정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원이 될 거는 확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 경영자가 그 비용이라는 걸 고려해 본다면 이게 결코 더 비용이 더 많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수의 그 비용 핵심이거든요. 비용, 매출. 단 조건이 있죠. 그들이 멍청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관리자 경영자라면은 이런 일정은 어떻게든 극복은 될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아키텍처 기점을 볼게요. 한 곳을 수정하고 온 곳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구조는요. 그런 상황이 나오죠. 또 하나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하려면은 온갖 모듈을 다 로딩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아키텍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키텍처를 해놓고 나가서 설계 끝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테스트를 위한 고려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어떤 걸 하나 수정했어요. 그럼 걔네들을 실제로 러닝시켜 보려면은 패키징을 다 해서 왓스에 올린 다음에 테스트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 그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패키징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모듈 간에 너무 끈끈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를 하는데요. 테스트가 편하게 해야 된다는 거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면은 거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스럽게도 아키텍처라고 설계된 결과들은 대부분 테스트 편하게 하자는 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성능 확장성이니 뭐니 그런 것들은 많이 고려되어 있어요. 실제로 정말 코드를 제대로 짜고 품질을 관리하고 그냥 그걸 할 건 개발자를 위한 그런 면들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극복하는 방법으로 뭐 의존성 제거라고 해가지고 뭐 스프링 SNTI 이런 게 있죠. 최소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아예 모듈 몇 개만 올려가지고 걔네들만 테스트해볼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 용이하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시스템 아키텍처 방금 얘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프로젝트랑 관계. 이런 것, 예를 들어 요즘에는 프로젝트 하나에 서브 프로젝트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해보려면 그쪽을 다 빌드하고 이쪽도 빌드해서 어떻게 해야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프레이트 나는 거는 그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기능만 여기에 모아두고 오케이. 그렇지만은 테스트할 때는 주의하게 해요. 정말 그래가지고 유지성이 다 끊어지 않느냐. 그렇게 서브 모듈로 나눠가지고 모양새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하지만 정말 좋냐라고 물었을 때는 개발자 시대가 그렇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 패키지 방법. 아까 말했던 왓스에 올려야지만 테스트 가능하다 해서 어떻게 빌드를 해서 이쪽에 있는 자료를 빌드해서 이쪽으로 와야지 뭐 테스트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테스트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아키텍처 차원에서도 테스트 편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개발자 개인이 어떻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깨지기 쉬운 테스트 케이스. 알잖아요. 이 테스트 케이스는 짜면서도 이거는 한 달 뒤에 깨질 거야. 알면서 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기반 전제기이네요.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고객의 레벨을 하나 올리고 싶은 기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전제는요. 그 고객의 데이터가 DB에 들어있다는 걸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DB에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무슨 파일이 있다든지 뭐라는 걸 전제하고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자체는 그러면 전제하지 않고 그 테스트 케이스 작성할 때 전부 다 그거를 다 갖춰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개발자 개인이 극복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작성하기 힘든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로 지원해야 돼요. 근데 프레임워크라는 제 유닛 생각하는데 제 유닛은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워크보다는 차라리 같은 라이브러리 같죠? 이거는 어서션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리면은 밖에 쓸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로 테스트 케이스 개발이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실례는 이것도 역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는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삽을 주고서는 일을 시킬 때와 포크레인으로 일을 시켰을 때 결국에는 일해낸 결과물의 크기는 아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삽질을 할 사람을 많이 찾아서 거기 투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포크레인을 한 대를 갖춰주는 것이 더 센서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 지원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이런 에지스를 해가지고 오늘 느끼는 거죠. 제가 말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테크닉도 아니고 기술적 문제도 아니고 기법도 아니에요. 에자일도 아니고요. 이런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거는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삽질을 피할 수 있어요. 센서성이 좋아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 액션을 취하고요. 진짜 해봤더니 이거 하네. 정말 이거 하구나. 그리고 하니까 좋아졌네 라고 거기에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테스트 케이스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에 그게 조직적인 팀 전체로 퍼져서 개발 문화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닛을 처음 들어오신 분은 여기 없으실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가 뭐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시던 걸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줬을 뿐이고 그런데 테스트 케이스 없이는 삽질할 수밖에 없다는 관계일 뿐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 유닛이라는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스킬도 아니고요. 방법론도 아니고 에자일도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삽질을 안 할 수 있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어쨌든 회사에서 휴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보고 나면 회사 지원을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자 스스로가 삽질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얘기만 드린 것 같아요. 테스트 케이스 어떻고 사실상 제형이 것 같고요. 그리고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 정도만 같이 공유할게요. 테스트 케이스가 튼튼하려면은 기반 데이터를 전제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예를 들었던 어떤 사용자 레벨을 올리고 싶으려면 사용자가 이미 DB에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근데 이거 진짜 사용센시랑 다른 것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실행수를 전제하지 말아야 된다. 테스트 케이스 전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다음에 실행시켜야지 성공합니다. 라는 그런 경우 있죠. 그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만 찍어서 실행시켜더라도 걔가 실행이 되고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 순서에 전제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소스를 공유하면 안 돼요. 리소스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는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얘기도 하고요. 개발자와 개발자 사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깨지기 쉬운 테스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DB를 같이 여러 개발자가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공하는 것이 이게 하루 뒤, 일주일, 한 달 뒤에 성공 안 할 가능성, 성공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데이터가 바뀔 텐데. 여차하면 데이터를 초기화하든가 어쩌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거 외에도 테스트 케이스 간에도 리소스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개발자 간의 예는 방금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공유하는 리소스는 DB라든지 그런 설정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팁 정도인데요. 얘는 엑지트라고 제 자바에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 DB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실행될 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되게 익숙한 코드잖아요. JDBC 드라이버를 클래스 4로 해가지고서 로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래시를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전제는 그게 있죠. DBMS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요구하면 플래시에 매들잖아요. 근데 저 엑지트라든지 HSQL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을 맺는 순간 DBMS가 그 JDBMS 뜹니다. 그리고 저렇게 커넥션을 가져오고 만약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어가지고 커넥션을 맺을 때 그 DB를 디파인하고 있는 범프 파일, 스키마 파일이죠. 보통 SQL 파일이잖아요. 걔만 한 번 러닝 시켜주면 DB가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죠? SQL 파일이 있다는 전제에서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DBMS가 다른 사람하고 내지 타 테스트 케이스하고 공유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얘기 들어가요. DB 스키마도 버전 관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DB 스키마, 현재 스키마 어때요? 그러면 DB 접속해 보세요. 라고 하면 되죠. 근데 개발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DB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수정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DB의 스키마를 자동화돼가지고 덤프 떠져가지고 걔조차도 소스 파일처럼 버전 관리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커밋된 게 뭔가, 그 다음에 디프된 게 뭔가 봐가지고서는 이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네 보고, 그 다음에 SQL 파일조차도 테이블에 컬럼이 타입이 바뀌었네, 아니면 컬럼이 하나 추가됐네, 인덱스 생겼네. 이거는 어차피 SQL 파일이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SQL 파일도 어차피 버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관리가 되거든요. 만약 그렇게 관리가 돼 있다면은 그 파일을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될 때 그냥 한번 런 시켜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른 예는요, 이런 카산드라의 목성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카산드라도 자바로 개발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그 인베디드 카산드라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카산드라를 랩파이트를 쓰겠다. 랩파이트를 쓰겠다고 그러면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에 이 개발자 전부 붙어가지고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대기 엔티티를 뭐 4개 넣는데 카운트해가지고 4개 확인했어요. 이거 깨지기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가 뜨면서 단지 저런 코드를 통해 가지고서는 카산드라를 그냥 자기 테스트 케이스는 제도에서 런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런 테스트 케이스에서 필요한 거는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중요하지 얘네들이 크로스해야 중요하지 않잖아요. 단지 쟤를 넣고 뺐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브 시스템조차도 모 서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리소스를 따로 관리하는 거죠.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요, DB 쿼리 테스트.java라는 테스트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여기 DB 쿼리 테스트 언더바 리소스라는 그런 패키지 내지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5개의 파일은 요 테스트 케이스가 사용하는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리소스라는 거는 이게 그냥 특정 파일뿐만 아니잖아요. 얘는 실제로 테스트에 사용돼야 되는 클래스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하이버네이트, 그 다음에 웰컴 컴피그,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컴피그 파일이죠.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메인 테스트 리소스 밑에 전부 다 갖다 놔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온갖 테스트 케이스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쓰게 돼요. 그러면은 이 파일도 요 설정 파일을 사용하고 이 테스트 케이스 이 설정 파일을 같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 설정 파일을 바꾸는 순간 기존에 있던 테스트 케이스 깨지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들이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요게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그 메이븐의 그런 그 리소스 관리하는 컨벤션하고 어긋나요. 근데 이거를 컨벤션을 지키느니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테스트 케이스가 안 깨지거든요. 선택은 각 팀에서 알아서 할 건데 저는 이거를 우깁니다. 그리고 설정 오버라이드 할 수 있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프링 빈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디플로이 할 때 실제로 사용할 설정이 있고요. 근데 어떤 테스트를 하려니까 어느 모듈만 목을 써가지고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더란 클래스 대신에 목 어더란 클래스를 놓고 빈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얘를 로딩하고 그 다음에 얘를 로딩하면은 스프링에서는 뒤에 똑같은 아이디의 이름이 있는 게 빈이 있으면은 앞에 걸 덮어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는 테스트 케이스의 설정인데 오로지 선언된 거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보통 개발할 때는 이런 말 쓰죠. 기본, 그러니까 실제로 디플로이 될 때 사용되는 설정 파일을 그대로 한 번으로 카피를 해요. 카피를 한 다음에 내 테스트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해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가지고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설정 파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설정 파일이 어느 부분이 바뀌었어요. 비닐이 바뀌든지 뭐가 새로 추가되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원래 거를 카피한 거를 찾아서 일일이 그게 바꿔주지 않죠. 못하죠. 그러고 나면은 바로 이런 게 바로 깨지기 쉬운 테스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드는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오로지 이 빈만 이렇게 물고 처리하면 돼. 나머지 기본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읽는데 얘를 읽고 얘를 읽기 때문에 이 설정이 앞에 있는 설정 오버라이딩이 라고 한정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여기 웹부터 커피라든지 10개의 파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테스트에 오버라이딩 하는 내용만 적혀 있으면 되겠죠.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카피본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건 스프링에서 이걸 지원해주니까 이거는 별도의 작업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외에도 설정 파일이나 커스텀 HTML이나 프로퍼티도 있잖아. 얘네들도 오버라이딩 해서 로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단지 스프링 빈인데 그게 아니라 프로퍼티 파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얻어라는 속성에 뭐 얻어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로 다 카피해 놓고서 해야 되면 아까처럼 깨지기 싫겠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프레임워크에서 걔를 지원해서 프로퍼티 두 개가 있으면 기본을 먼저 로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 사용되는 걔까지 로딩해서 덮어 쓰게 해준다면 좀 그래도 테스트 케이스 안 깨지게 하면 하겠죠. 그리고 커스텀 XML 파일을 그 XML 파일 정의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은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개발자가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지원해주는 프레임워크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여기서 좋다는 거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뭐 있으면 딱 소개시켜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그 프로젝트마다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프로젝트 처음에 설계를 잡고 프레임워크를 잡을 때 그때 기반을 잡을 때 각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 자체 이 프레임워크가 뭐 공통된 걸 이걸 다운로드 받아 쓰여 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해줘야 되는 거는요. 리소스를 디폴트 로딩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같은 경우 일일이 요거를 다 명시해야 되는 거 없이 이게 있으면은 이 설정 읽어서 오버라이딩 해준다. 그런 만약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테스트 케이스 코딩하지 않고 그리고 오버라이딩 방금 얘기했고요. 그다음 그 동시에 저런 아까 말했던 카사드라든지 아니면 뭐 H2라든지 그리고 마이스큐얼조차도 인베디드 마이스큐얼이라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디벨에서는 설치 안 하고 그냥 러닝 시에 런 시켜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마이스큐얼 조차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동시에 이런 모국 서브 시스템을 구동하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테스트를 지원한 프레임워크가 있다면은 그나마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기 쉬울 거예요. 깨지지 않는. 이거를 깨지지 않는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커버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예, 마무리 거의 오버랩이 돼서 시간이요. 그리고 팁이라면은 메소드 이름을 한글로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뭐냐면은 테스트 케이스 이름을 영어로 하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특이한 상황인데 자주 이게 어쩌고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걸 영어로 해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메소드 이름, 변수 이름 한글로 하는 거 다 커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거를 했구나라고 알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스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질구레하게 한글로 다 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 이름 자체를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면요. 지금 요구사항 중에 몇 개가 전부 다 패스했구나라고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있고 테스트 케이스 있고 그런데 개발자만 보고서는 이 테스트 케이스 요구사항 뭐 해야 된다는 거 그건 머릿속으로 있잖아요. 그 문서로 만드는 건 또 너무나 귀찮고 차라리 요구사항 자체를 그냥 테스트 케이스 이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전체 성공해야 될 게 140개 중에 현재 만족하는 게 100몇 개. 우리가 할 게 몇 개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 결과 리포트가 그대로 그냥 요구사항 현재 진행 상황이라고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와스에 올려서 테스트하는 경우는 그 테스트 케이스 내에서 커버 못하잖아요. 메일분에도 제키를 지원하지만 그거를 실행시키면 테스트 케이스에서 메일분을 실행시키는 게 이상하잖아요. 메일분에서 테스트를 실행시키면 테스트 케이스 실행시키고 걔가 메일 보내요. 그러지 않고 어떤 인베더블 와스, 제키 같은 거 사용해서 그냥 그 안에서 패키징하지 않고도 테스트할 수 있게. 그러려면 이제 뭐 디렉토리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잖아요. 이건 아키텍처에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개인 개발자 개인한테 당신이 알아서 하면 안 되고. 그냥 패키징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통합 테스트도 자동화돼야지 사용자가 실행시켜 볼 수 있어요. 보통 시스템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는 사용자 손을 떠나 있잖아요. 손을 떠나 있으면은 삽질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깨진 테스트 케이스면은요, 이거를 디버깅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삭제하세요.
삭제해야지 그나마 성공한 테스트 케이스조차 살릴 수 있습니다. 100백이 1은 0입니다. 100백이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지기 쉬운 테스트 케이스를 그거를 커버하는 방법은요. 커밋하기 전에 코드 리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깨지기 쉽잖아 하고 거기서 보완시켜야 돼요. 깨지기 쉬운 테스트 케이스 현재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깨지기 쉽겠네라고 되는 것들이 바로 깨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리뷰를 통해가지고 걸러내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보면 테스트 케이스는 행복하기 위한 필수고요. 이게 없으면 삭제스러움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재사용 가능하고 자동화돼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프레스 차원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각자가 그 행복한 개발하게 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으면 아무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머스팅 간단한 것만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테스트 케이스는 가장 큰 의미가 이거예요. 본 코드를 사용하는 샘플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자에게 주는 첫 번째 셀프 피드백이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면서 본 코드가 쓸만하네 그렇지 않네라고 첫 번째 느끼게 준 케이스예요. 설마 이것조차 작성하지 않고 본 코드 작성했다 커밋하는 거 아니겠죠? 이 의미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의 효과를 그냥 읊어볼게요. 수정 시 생산성 좋아진다, 버그 잡기 빨라진다, 시스템 구조가 좋아진다, 아키텍처가 신경 쓰니까요. 그 다음에 리팩토링에 반드시 기반적인 필수 조건이고요. 전체 시스템 없이 그 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사용돼요. 입력, 출력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코드 리뷰 시에 부담을 줘요. 부담을 줄여줘요. 본 코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만 보고 이 코드가 그래도 쓸만하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와 구현을 분류할 수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만 잘 작성해 놓으면 구현은 외주에 줘도 되는 그런 식이 되네요. 그러면서 품질 나온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가 있죠. 네,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텐트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 그런데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래머이다. 결국 습관이라는 거는 테크닉의 본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자기가 좀 더 생산성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습관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보통 개발 문화라는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삭제를 피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